네, 저희 일주일에 한 번씩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업종 자세하게 파헤쳐 보면서 또 그 업종 중에 탑픽 종목 여러분들에게 대방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2차 전지를 두 번째로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방금 전에 확인을 했는데 한 달 전쯤에 4월 10일 녹화 때 2차 전지를 한번 다뤘고 지금 한 달 조금 더 넘었네요. 그리고 이제 5월 오늘이 23일인가요? 이제 녹화 기준으로 이때 다시 이제 두 번째 2차 전지를 다루게 됐습니다. 네. 4월 10일에 그때 저희가 말씀드린 종목을 아마 매수하셨다면 꽤 수익이 났다는 거 좀 미리 알려드리면서 이때 2차 전지를 다시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최근에 2차 전지가 시장에서 굉장히 환호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뭐 지난번에 잘 많이 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이 핫하니까 네. 뭐 제가 지난번에 올랐으니까 이렇게 이거 봐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다. 조금 있다. 예, 예. 그런 관점에서 네. 지금 2차 전지주 뜨겁죠. 엄청 뜨거워요. 예, 시장이 약한데 거의 뭐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고 네. 네, 그런 관점에서 아마 지금 관련된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이 약한 장세에서 시장을 끈다라고 하게 되면 주도 테마가 될 수가 그쵸.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가능성들을 생각해보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많이 올랐다. 맞아요. 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어떤 판단의 기준을 가져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는 저희 한국증권TV의 섹터 분석 코너에서 네. 코너명까지 만드셨네요, 갑자기. 뭐로 할까요? 한번 좀 예. 네, 좋은 아이디어 있어요. 여러분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면서 섹터가 간다. 네, 뭐 이런 거 뭐. 종목도 간다. 네, 종목도 따라간다. 뭐 네. 이런 거. 예. 좋죠. 섹터가 가면 당연히 종목은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또 종목을 잘 선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린 2차 전지주 지금 엄청 많이 올랐다. 그때 매수하셨으면 지금 엄청 큰 수익 다들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여러분 귀 쫑긋하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때랑은 또 상황이 조금 바뀐 것도 없잖아 있을 것 같아요. 2차 전지 최근 동향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네, 2차 전지 쪽을 보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쪽도 성장주 밸류 아니냐. 네. 그러니까 즉 종목들 보게 되면 최근에 좀 더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실적 대비 지금 당장 보여주는 실적 대비 주가는 다 이만큼 무지 비싸죠. 네, 그런 관점에서 네. 지금 성장주 관련된 종목들은 다 밀리는데 왜 2차 전지는 그쪽인데 괜찮느냐라고 하게 되면 같은 고밸류라고 해도 조금 판단이 달라야 되겠죠. 어떤 얘기는 지금까지 움직였던 성장주는 우리 이렇게 실적이 나올 거야. 이런 스토리 가지고 뭐 메타버스하고 게임에서 P2E 붙이고 뭐 NFT하고 네. 그러면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펼쳐지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성장할 거야 라고 바라봤던 부분들이 그게 막연한 스토리라고 하게 되면 네. 2차 전지 쪽은 그게 아니죠. 조금 뭔가 실체가 있죠. 그렇죠. 예, 이제 테슬라가 보여주고 있고 네. 각국도 2차 전지 확보하고 전기차로 가려고 하는 여러 가지 뭐 보조금도 지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실체가 있는데 거기다가 업체들 같은 경우는 더 중요한 거는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그냥 에휴 뭐 앞으로 좋은 시절 오게 되면 우리 돈 벌 거예요라는 게 아니죠. 네. 어느 정도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보니까 그렇다 이제 대세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앞으로 더 물량을 받기 위해서 네. 또 수주를 하기 위해서 이 라인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공장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미국에 많이 가지 않습니까? 네. 미국에 가는 이유는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은 이제 자국의 그러니까 그 미국 우대 법안이라고 그러죠. 바이 아메리카? 그렇죠. 와우. 네. 예, 굿. 네. 그러니까 미국 걸 사라. 네. 예, 그래서 아마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최소한 75% 정도까지는 미국에서 나오는 부품을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라고 네. 하다 보니까 이런 비율도 맞추고 게다가 지금 이제 미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시작해야 하는 전기차의 하나의 확대되는 네. 대표적인 시장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투자를 하고 거기서 공장을 짓자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커다란 변화가 그대로 네. 어떤 실적으로 안을 수 있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스토리가 아니라 투자를 통해서 자금도 들어가고 거기서 나오는 변화를 보게 되면 이게 2차 전지의 가장 큰
비싸지만 앞으로 가야 될 길. 이런 관점 쪽에서 벌어지는 게 지금 현상이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K배터리 3사에 대해서 그럼 좀 짚어볼 텐데, 네. 1위는 이제 중국의 CATL을 네. 빼고, 그리고 이제 2, 3, 4위가 국내 기업들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이렇게 보면 될 텐데, 그래서 이 K배터리 3사가 미국에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네, 그 부분은 지난번에 한번 4월 달에 찾아봤죠. 네. 똑같은 거 두 번 하면 안 됩니다. 네. 다른 거, 확대하고 있다는 거.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쪽도 보게 되면 중국을 뺀다. CATL이나 BYD 같은 경우는 중국의 자국의 시장이 또 크고 거기다 배터리 보조금이 있다 보니까 그거 좀 불공정해. 그거 빼자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시장 점유율 1위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네.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국내 배터리 3사가 미국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느냐? 네. 화면을 보시게 되면요. 네. 지금 공장 엄청 많네요. 네. 지금 보니까 캐나다도 들어갑니다. 캐나다 공장까지도 들어가고. 예, 그러면 캐나다에 일하러 네. 가시고 싶으시다고요? 네. 그렇고요. 예, 그래서 네. 보게 되면은 미국 쪽에서 벌써 딱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GM과 합작하는 게 나오죠. 네. 그래서 GM도 전기 픽업 트럭과 함께 앞으로 할 일이 많다라는 쪽에서 오하이오, 테네시, 미시간 벌써 하나씩 이제 올해부터 나오는 규모나 그리고 2023년, 2025년까지 나오는 그러니까 짓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네. 이제 성과가 나오겠다라는 쪽이고 더 중요한 거는 단독 공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미시간, 애리조나. 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어느 쪽이든 간에 들어오는 것부터 ESS 쪽도 될 거고요. 네, 이건 다 단독적으로도 우리가 공급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돼 있고 또 하나 스텔란티스와 합작해서 캐나다 온타리오에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북미 쪽에 벌써 2, 4, 6개 들어가 있죠. 네. 그런데 이거 갖고 부족하다. 그래서 아마 한두 개 더 지을 생각까지 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부회장님도 LG 에너지 솔루션 부회장님도 네. 미국 가서 여기저기 좀 알아보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SK온, SK 이노베이션의 자회사죠. 네. 예, 배터리 쪽은 포드랑 합작하는 회사를 두 개를 짓습니다. 근데 지금 지앱은 3개인데 포드는 2개. 조금 모자라겠죠. 네, 그래서 이쪽도 아마 더 확대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또 이 조지아 공장에 1, 2 다 들어가 있는데 조지아하게 되면 왠지 낯이 있죠. 커피. 그럴 줄 알았어요. 그게 이거보다. 네, 이번에 현대차가 들어가서 이제 전기차 전용 라인을 이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공장이 조지아 옆에 엘라바마 모유 쪽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다 기아 그리고 또 현대차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서포트해 주려고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냐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럴 가능성도 높겠죠. 이왕이면 국내 거 같이 쓰겠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이고 또 SK온도 중국에도 하나 있습니다. 이건 미국 투자 계획이다 보니까. 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유럽 쪽도 뺐고요. 네, 지금 뭐 폴란드나 헝가리 이쪽은 또 제외를 시켰기 때문에 미국만 보게 되면은 여전히 이렇게 확대를 시키고 있는데 돈만 되면 더 짓고 싶은 이런 마음이 아닐까. SK온 다니시는 분, 아는 분, 지인분 계시는데 3월에만 미국 출장을 2번을 다녀오시고. 한 달에요? 네. 그만큼 이제 미국과 뭔가 많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뭐 애틀란타 쪽도 가시더라고요. 이렇게 테네시, 켄터키, 조지아 이쪽 아니고 또 애틀란타 쪽으로도 가시더라고요. 네. 가서 뭐 선물 사, 네. 꼭 네. 사와라 이런 거 얘기하시고요. 네. 그리고 아마 SK온도 바쁘겠죠. 네. 지금 이제 미국이 개화하는데 들어오는 그리고 특히 아직까지는 또 분산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이 충분히 끌어왔던 정유의 현금 흐름을 가지고 이를 활용하는 게 계속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뭐 자금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좀 투자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계속 들어가지 않을까 네. 바라보고 있고요. 근데 조금 특이한 게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미정을 짓습니다. 네, 그건 아니고요. 안 알려주는 건가요? 네, 아직 지금 이제 스텔란티스와 합작해서 6월 달에 거의 이제 미국에 들어가는 걸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조금 특이한 게 다른 회사들은 이렇게 공격적으로 미국에 들어갔는데 삼성 SDI는 없습니다. 이게 조금 좀 차이죠. 그래서 한때 삼성 SDI의 할인 요인으로 투자를 좀 너무 안 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쪽으로 나오고 있지만 삼성 SDI 지금 첫 번째 목적은 쉽게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를 데리고 네. 삼성전자를 그 안에 들어가는 소형
그러니까 스마트폰부터 뭐 이제 노트북 그리고 이런 기기 쪽에서 들어가는 어떤 리튬이온 배터리를 또 생산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죠. 네. 중소형 쪽입니다. 근데 지금은 대형 쪽으로 확대돼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지금 나오는 얘기는 삼성 SDI도 대형 부문 배터리 물적 분할 뭐 이런 얘기도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뭐 그냥 시장에서 하는 얘기 같지만 네. 그래도 지금 좀 더 공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삼성 SDI는 좀 전략이 강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쪽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국내 배터리 3사의 미국 투자 계획 또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 부분 2025년까지 어떻게 이제 추이가 이루어질지 표로 확인을 해 보셨습니다. 한 개 더 볼까요? 표를? 현대차요? 아니요. 그 K배터리 3사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이 어떻게 각축전으로 벌어지고 있는지 네, 볼게요. 한번 살짝 볼까요? 보여줄 수 있는 거 다 보여주세요. 네, 준비했으니까 보여드린다는 얘기. 예. 네. 그래서 지금 그래도 미국은 진짜 각축전입니다. 지금 한국도 보게 되면 앞서 LG에너지 솔루션 비롯해서 뭐 6개, 4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이제 도요타도 마찬가지로 하겠다는 입장이죠. 도요타도 지금 아직까지 내연기관 쪽에서 미국의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늦춰서는 안 되겠죠. 근데 일본이 조금 근데 좀 액션이 늦습니다. 네. 이번에도 보면은 도요타도 그렇고 혼다도 그렇고 모두 다 닛산은 뭐 좀 그렇다고 쳐도 지금 들어가는 게 생각보다 좀 늦었죠. 지금 일본 노스캐롤라이나 이제 처음 들어가면서 2025년에 완성이 되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지금 그리고 이거 가지고 시장 1위 하는 업체가 다 커버가 되겠느냐. 네. 그러니까 지금 생산량 15기가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적거든요. 이거 가지고는 좀 뭐 힘들 텐데라는 쪽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한국 쪽에 손을 내밀거나 아니면 한국 업체들이 더 선점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로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오히려 돈 들고 강하게 들어가는 한국에 대해서 좀 더 약간 부러운 반, 네. 앞으로의 위기 반 이렇게 바라보는 게 다른 자동차 메이커들의 입장인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쪽은 테네시주 쪽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이제 포드가 직접 짓는 것뿐만 아니라 폭스바겐도 짓겠다고 하는데 다 미정이만 들어와 있어요. 네, 미정이 3명 들어와 있죠. 네, 그래서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서 발을 동동 구르는 뭐 이런 상황들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거의 뭐 포드도 마찬가지겠지만 합작으로 해야 그만큼 자동차사와의 배터리사와의 밀월 관계가 네. 또 자기 차에 맞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누구랑 손잡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고민이 많은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 네. 독일 업체들은 뭐 독일 업체끼리 뭐 누스볼트와 관련된 쪽으로 뭐 들어온다고 얘기도 많은데 아직은 미정입니다. 네. 그리고 또 미국은 테슬라, 테슬라가 꽉 잡고 있고 네. 이번에 또 증설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과 미국 쪽에서 공장을 갖고 어떤 또 변화를 이끌어내느냐 이것도 네. 한번 또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글로벌 완성차 그리고 셀 업체들의 미국 공장 위치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기에 이제 K 3사들이 딱딱딱 자리 잡고 있는 거는 굉장히 좀 좋아 보이네요. 네. 그럼 하나씩 이제 구체적으로 볼 텐데 이제 현대차가 전기차의 진심이다라는 것 최근에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죠. 전기차에 21조 원을 투자한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2030년에 144만 대를 생산하겠다라는 목표고요. 또 기아도 관련해서 이제 화성에 전용 공장을 짓겠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다 이제 전기차 쪽으로 가는 거고 네. 현대차는 진짜 21조 원이나 투자를 해서 가겠다. 이거 진짜 너무너무 진심을 확인한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금 앞으로 대세고 거기다가 아무리 또 해외 쪽에 진출해서 공장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한국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야 그 다음에 해외 쪽으로 나갈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2030년까지 해서 앞으로 한 8년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네, 2003. 네, 얼마 안 남았죠. 금방 가요. 8년 아직 금방 멀었어. 예, 그럼 나이가 아유, 이러면 안 8년 되죠. 금방 가죠. 네. 얼른 벌써 올해 반 갔는데. 그러니까 남자친구 보고 자꾸 출장 가지 말고 이제 우리도 남친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국내 전기차에 한 21조 투자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만약에 금액으로 나눈다. 그러면은 한 해 뭐 2, 3조는 충분히 투자한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공장을 짓는다는 것보다 R&D 쪽도 만만치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R&D 그리고 특히
아마 전기차, 자율주행차 이런 모든 부분까지 다 합치게 되면은 아마 21조 원이 그렇게 적은 돈은 그러니까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네, 게다가 또 현대차는 앞으로 로보틱스, 거기다가 또 UAM까지 같이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네. 당장 시범 운행은 2025년부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보면 또 UAM 쪽도 지금 주가가 막 날리고 있죠. 네. 네. 이쪽 로봇하고 UAM은 계속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근데 좀 터무니없는 종목들도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쪽은 가야 할 길이고 네. 또 자금들도 정부에서도 막 투자가 되다 보니까 이쪽 다음에 또 섹터를 잡아라 뭐 이거 할 때 UAM? 또 UAM 한번 가겠습니다. 그러면요. 네. 좋습니다. 미리 예고까지. 네. 요 UAM 최근에 많이 관심 있으시죠. 그래서 더 이제 종목 선별 옥석 가리기 잘 해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네. 다음 주는 또 미리 예고를 해주셨네요. 네. 좋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네.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 투자한다 그래서 와 이제 앞으로 대세가 되겠네라고 하는 것보다 이제 제가 보기엔 중요한 게 전용 공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아 오토랜드 화성 이쪽에 전용 공장이 이제 첫 지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이쪽이 아마 많이 얘기하는 게 전기차 전용으로 봤었을 때는 또 똑같이 어떻게 보면 어떤 그러니까 모두 다 약간 로봇을 활용한 그러니까 스마트 공장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네. 한쪽에 대한 기대감이 높겠죠. 그래서 아마 효율도 그렇고 인력을 최소한 배치해서 뭔가 나갈 수 있는 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냐. 라는 쪽에 관심도 높기 때문에 네. 또 관련된 또 이런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 그렇죠. 네, 그런 쪽도 한번 눈여겨는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전용 공장이다 보니까 효율화가 제일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전용 공장이 기아 쪽에서는 오토랜드 있을 거고 아직 한국에 어딜지 모르겠습니다. 뭐 울산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전용 라인들이 계속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전용 라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인력들이 좀 덜 필요하다 보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노조들의 반발이 좀 크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는 또 앞으로 현대차가 가야 될 숙제고 이 노조에 대한 반발은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조지아나 다른 해외에서 전기차 전용 공장 짓는다고 하더라도 지난번에도 노조가 벌써 성명을 걸더라고요. 네, 우리 허가 없이 그렇게 하는 건 안 된다. 뭐 이런 뉘앙스로. 네. 그래서 이것도 하나 그 돈은 있지만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 네, 이렇게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자동차 쪽, 뭐 금속 쪽 이쪽이 노조가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친구 뭐 거기 너무 세게 하지 말라고. 아니라니까요. 아니세요? 그리고 네. 그 방송 중에 그렇게 남친 여친 얘기 꺼내시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제 불찰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됐었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다 보니까 이 성과 나오는 걸 가지고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죠. 네. 그래서 아마 지금 미국의 유럽이나 점유율이 지금 10%대까지 들어와 있는 만큼 아무래도 그 사이에 다른 메이커 업체들이 공급 부족 때문에 전환용 반도체 부족 때문에 못 따라오다 보니까 훨씬 더 이를 적절하게 잘 했던 현대 기아차 쪽에서는 네. 훨씬 더 도움이겠다라는 쪽에서 지금 한 10%대 점유율까지 와 있는데 이참에 전기차를 중심으로 더 끌어내겠다. 이런 입장이겠죠. 네. 특히 전기차 판매도 거의 유럽 같은 경우는 뭐 100몇십 %씩 작년 동기 대비니까 118%인가 이렇게 올라가고 미국도 뭐 78%인가 이렇게 올라가고. 근데 물론 작년이 별로 못 팔았으니까 네. 이제부터 개화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숫자는 내년 이맘쯤이 제일 중요하겠죠. 잘 나가던 숫자에서 계속 잘 나가느냐 이런 숫자가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이거는 계속 체크해야 될 숫자고 그리고 또 잘 하고 있으니까 네. 여기서 선제적인 투자를 들어간다. 이거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의 전기차 후보 육성 전략 짚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총 1, 2위가 어느새 이제 2차 전지주들이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1위, LNF가 2위고요. 그동안에 이제 1, 2위를 차지했던 제약주는 저기 밑에, 게임주도 저기 밑에 내려가고 있어요. 코스닥 시총 1, 2위가 다 양극재 업체다. 이게 또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 시총 1, 2위가 양극재 업체로 특히 셀트리온 쪽이 어느새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그 자리를 대체하는 게 양극재 업체죠. 그만큼 소재 업체, 특히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소재 업체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느냐라고 네. 하게 되면 일단 소재 쪽을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
이제 삼원계 같은 NCM 계열 같은 경우 본다고 하더라도 니켈, 코발트, 망간 다 이번에 또 희귀 금속이고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할 때는 가격이 다 폭등했겠죠. 네, 그래서 맞아요. 처음에는 저렇게 가격이 올랐는데 이거 잘 정가할 수 있으려나 싶었더니 지금 배터리 메이커 쪽한테 다 정가를 시킵니다. 가격이 이만큼 올라도 우리 다 구에다가 맞출 때니까 이거 받아줘. 그러면은 반말하면 안 되죠. 받아주세요. 네, 그랬더니 아이고 이렇게 해주다니 감사합니다고 다 올라도 일단 받겠습니다. 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P라고 하는 부분들은 전혀 이상이 없는 부분들이죠. 오른 거 그대로 반영됐다. 그때 Q가 그렇죠. Q가 이제 확대되기 시작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번에 LNF 같은 경우도 LG에너지솔루션과 장기 7조 넘게 계약을 맺었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장기 계약을 통해서 일단 이런 양극재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 어느 정도 증설하는 데들 가지고 확보가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영역들이 계속 장기 투자를 하면서 확대된다 그러면 증설할 명분이 마련되고 또 증설하게 되면 이게 Q가 커지다 보니까 거기서 또 나올 수 있는 실적의 앞으로의 변화. 그러면은 지금은 P는 고정, Q는 계속 확대.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게 지금의 소재업체들의 현실이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구분을 보다 보니까 이 양극재 업체들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한 뭐 48만 톤, 국내, 북미, 유럽 이런 식으로 나가기 시작할 거고요. 네. LNF도 한 20만 톤 또 해외 증설까지 얘기를 하고 조인트 벤처까지 들어간다라고 네. 하게 되면 아마 지금 LNF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테슬라 얘기일 겁니다. 네. 테슬라 직접적으로 납품하는 게 아니라 테슬라에 납품할 때 LG에너지솔루션에 들어가고 LG에너지솔루션이 테슬라로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테슬라 수혜주 쪽으로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보다 좀 더는 좀 2차 그러니까 간접적인 얘기죠. 네, 근데 테슬라의 LNF가 뭐 납품 안 돼. 이건 아니고요. 네. 직접적인 건 아닙니다. 근데 이쪽도 아마 내년 가게 되면 지금 한 6만 톤 조금 넘는 쪽에서 거의 10만 톤 가까이 되게 되면 확실히 많이 늘어나는 거죠. 네. 이런 것도 보고 있고 네. 또 포스코 같은 경우도 양극재 물질 다 하는 쪽이죠. 근데 지금 이번에 발표를 해서는 2030년까지 확 늘리겠다. 투자하겠다라는 얘기로 나오고 있고 또 GM과 합작해서 캐나다 퀘벡 이제는 GM 포스코 케미칼이 퀘벡까지 갑니다. 캐나다 또 저 안쪽까지 들어가죠. 근데 캐나다 들어가는 건 좋은데 이게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수요가 충분히 있다 보니까 들어가는 건 괜찮지만 또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물류비가 또 커질 수가 있겠죠. 네.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그걸 감안해서도 그 주정부 쪽에서 우리 이렇게 지원해주겠다. 그 메리트로 움직이는 것들이죠.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중국 연산 거기다가 유럽까지 추가되게 되면 포스코도 거의 해외 라인업들이 쫙 이어지고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롯데케미칼도 배터리 소재에 한 4조 원 투자한다. 그래서 아마 롯데 쪽이 조금 늦었습니다. 네. 뭐 한때 형제난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다 보니까 이제 막 움직이면서 뭐 이번엔 또 바이오 쪽 한다고 그러죠. 맞아요. 네, 그래서 조금 늦지만 변화가 또 나오고 있는 대기업이다. 라는 쪽에서 투자 흐름들 챙겨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저희가 미처 몰랐는데 LG화학도 소재 쪽의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LG화학 하게 되면 LG에너지솔루션 분사해서 아예 물적 분할한 이런 회사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LG에너지솔루션을 분사하고 남아있다. 그렇죠. 서포트를 하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소재 업체 특히 대표적인 뭐 전구체라든가 그것도 이번에 양극재 같은 경우도 우리는 단 LG에너지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투자해서 생산한 거를 그대로 또 LG에너지솔루션이 쓰겠죠. 네.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부분들도 같이 연결을 시킬 수 있겠다라고 보게 되면 LG화학도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단순한 석유화학 업체가 아니다라는 네. 쪽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코스닥 시총 1, 2위 그 순위 바뀐 거는 이제 다들 아실 텐데 LNF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P는 고정, Q는 확대되면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그 두 기업 외에도 포스코, 롯데케미칼 그리고 LG화학까지 네, 어떤 분위기인지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양극재 업체, 배터리 소재 업체 외에도 장비 업체도 있잖아요. 그렇죠. 장비 업체까지 보면서 한번 또 밸류체인을 한번 쫙 검사를 얘기를 해보자. 네. 지난번에는 약간 주가의 밸류에 대해서 한번 살짝 봤었는데 이번에는 밸류체인과 함께 딱 한눈에 보실 수 있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게 소재 업체가 있고 배터리 셀 업체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장비 업체들이 쭉 있죠. 그래서 이렇게 딱 보게 되면 한눈에 들어오죠. 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양음 전분, 네, 전분이죠. 양음 전분 네. 동. 동은 빼요?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뭐 동박 알박 이쪽은 뭐 비중이나 뭐 그게 그래 아직까지는 크진 않다고 하더라도 뭐 들어가긴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4대 소재하게 되면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양극재 하게 되면 저희가 포스코 케미칼은 둘 다 한다고 그랬죠. 양극재, 음극재 다 합니다. 이 중에서 양극재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배터리의 한 40% 가까이 차지하다 보니까 2차 전지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 그럼 양극재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주자 에코프로비엠과 LNF가 콜스닥 1, 2 업체. 그렇죠. 여기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만큼 2차 전지는 부각이 이렇게 가는구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음극재 같은 경우는 양극재는 쉽게 말씀드리면 자동차의 주행 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즉 양극재의 성능이 좋아야 지금 한 번 충전으로 뭐 100km는 좀 심하네요. 네. 한 400km, 500km. 거기다가 네. 더 넘겨서 600km, 700km 이렇게 갈 수 있는 성능과 관련된 쪽이 양극재 쪽이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뭐 LFP다. 중국 쪽과 이제 계속 또 얘기가 많은 쪽이 이쪽이죠. 네. 근데 음극재는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배터리의 수명과 관련된 쪽입니다. 약간 질적인 측면들. 그러니까 양극재는 양적인 측면. 음극재는 또 거기다가 저희가 충전하죠. 고속 충전할 때 또 필요한 부분들까지도 들어가게 되면 음극재의 첨가제 같은 경우도 많이 부각을 받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음극재도 앞으로는 그냥 음극재가 아니라 실리콘 음극재가 대세가 될 겁니다. 이 실리콘 음극재를 얼마큼 잘 만드느냐 이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한데 양극재가 지금 당장은 조금 더 중요하고 핫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더 약간 지금은 충전하러 가도 이거 무슨 세워라 내워라 기다리는데 한 30분 네. 충전하는데 30분 맞아요. 1시간 동안 길에서 서 있게 되면 한국 사람들은 폭발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집 주차장에 저속 충전기 있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런 집이 아직 많이 없어서. 지금은 괜찮죠. 지금은 전기차가 많지 않은데 네. 나중에 전기차가 보급이 돼서 나도 충전하려고 딱 서 있다. 그러면 새벽에 나와서 이 거 빼서 내 거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 자기 전용 주차장에 딱 꼽는 게 제일 좋은데 아직까지는 지금 쉽진 않죠. 아직까지는. 그러려면 단독주택 살아야 되고요. 네. 네. 근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속 충전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크겠죠. 그러면 이 실리콘 음극재가 나와서 가장 체크해야 될 회사가 첫 번째가 대주전자재료, 두 번째가 동진 세미캠입니다. 이 두 회사가 이 실리콘 음극재 앞으로 연평균 70%씩 성장할 걸로 기대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앞으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분야고 그런데 이 실리콘 음극재가 커지면서 다 이쪽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또 팽창하거나 아니면 주변을 좀 감싸고 보완할 게 필요하거든요. 이게 CNT 도전제라고 하는 네. 즉 탄소 나노튜브를 통해서 도전제가 필요한 사업들인데 그걸 하는 회사가 나노신소재죠. 그래서 이게 나노신소재가 최근에 많이 올라간 게 결국에는 실리콘 음극재로 다 바뀔 텐데 그러면 우리가 쓸 일이 많겠다라고 움직이는데 반대로 말씀드리면 실리콘 음극재가 커진다는 얘기겠죠. 그거 하는 회사 올라야 되겠죠. 그러면 대주전자재료나 지금 움직이는 동진세미캠 이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올랐습니다만 네. 그래도 자리 좀 찾아서 보는 게 지금 시류에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네. 또 하나 한솔케미칼도 있는데 한솔케미칼은 워낙 하는 게 너무 많아서 이게 독자적으로 모멘텀을 받는다라고 하기는 좀 못하지만 네. 그래도 자리 되면 한솔케미칼도 충분히 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이제 전해질 관련된 회사들은 쭉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엔캠, 첨보, 솔브레인, 후성, 동화기업 이런 쪽까지 네.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한눈에 보셔도 좀 많죠. 네. 네, 그런 쪽에서 얼만큼 독보적인 기술과 또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느냐. 근데 첨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살짝 가격 전가가 좀 못했다라는 쪽에서 상반기는 별로 좀 부진. 네. 게다가 또 첨보의 강점 중에 하나가 약간 중국 쪽으로 대응한 게 좀 있었는데 이번에 중국이 봉쇄로 인해서 좀 주춤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부담감도 좀 있다. 라고 하게 되면 첨보는 좀 뒤늦게 실적 확인하고 움직이지 않나 라는 쪽이고 또 엔캠도 부각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네. 엔캠은 쉽게 말씀드리면 좀 작은 모집에다가 BW에서 뭐 1,000억씩 막 모집하고 그랬다가 최근에 문매를 맞는 거는 그거 가지고 코인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첨보가요?
저 엔캠이요. 아, 인캠이요. 네. 뭐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아니 그렇게 BW 발행을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BW를 발행했다. 이거 가지고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중에 몇십억을 코인에 투자했다 그러면은 좀 주주들 입장에서는 뭐 그다지 또 코인 상황 안 좋은 건 뻔히 아는데. 불편하죠. 네. 네. 그래서 그것도 일단 체크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최근에 그래도 전액 관련된 독보적인 LIPF6라고 하는 후성이 많이 부각을 받고 있죠. 네. 그래서 독보적이다. 또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좀 안 알려졌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소재 쪽에 지금 반도체와 2차 전지를 아우르는 대표적인 회사 동진 세미케인과 솔브레인이죠. 이게 지금 최근에 또 부각을 받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후성까지 네. 3개. 그래서 이쪽이 누가 먼저 올라가냐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움직이는 상황들이니까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네. 동아기업은 이제 이쪽을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성과가 나오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네. 이런 상황들이고요. 분리막은 독보적입니다. 하나 있네요. SKI 테크놀로지. 근데 못 가는 이유는 너무 상장을 비싸게 했습니다.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LG에너지 솔루션도 그렇죠. 좀 비싸게 하다 보니까 좀 고민이스러운 거고. 네. 네, 그래서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가 움직임들은 실적에 빠른 변화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동박입니다. 다 아시는 뭐 SKC, 일진모터리얼즈, 솔루스 첨단소재 이런 쪽으로까지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장비 쪽이죠. 장비도 진행이 되는 공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공정 장비가 있고 검사 장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를 모두 다 아울러서 자동화시키는 장비가 있죠. 이 중에서 가장 좋은 거는 네. 제 개인적으로는 자동화 쪽이 좀 더 낫겠다. 왜냐하면 앞으로 대세는 이쪽으로 가겠죠. 그 자동화 장비도 둘로 나뉘네요. 네, 뭐 전국 조립 이렇게 나뉘는데 네. 쉽게 말씀드리면 공정에 따라서 다른 거죠. 전극 나오고가 극을 맞춰서 자르는 거. 그다음에 그걸 조립하고 거기다 화성이라고 하는 거는 양극 음극 이렇게 해서 툭 튀어서 움직일 수 있게 이제 활성화시키는 거고. 네. 이렇게 만드는 쪽인데 그런 쪽에서 여러 가지 장비들 쭉 있다 보니까 와 이렇게 많아 생각하실지 몰라도 2차 전지 장비 쪽은 쉽게 말씀드리면 아주 기술력이 높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나 아니면 디스플레이 장비들이 우리 이쪽으로도 좀 한번 해볼까 싶어서 조금 더 노력하게 되면 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섹터고 대표적으로 탑 엔지니어링. 탑 엔지니어링. 네, 탑 엔지니어링 이런 거 나오고요. 네. 발음이 안 되네요. 네,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고 기존에 있었던 회사들이 조금씩 더 들어오는 뭐 어떻게 보면 원익 그룹들도 마찬가지죠. 네. 기존에 이 반도체 쪽 잘하다가 우리도 한번 이쪽으로 해볼까? 원익 P&E. 그렇죠. 원익 P&E. 그리고 P&E 시스템 인수하면서 또 덩치가 커지고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아마 이렇게 다 나오는 회사들이 좀 있다라고 보는데 그럼 이 회사가 다 앞으로 갈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좀 특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있고 네. 그중에서 자동화는 장비 쪽을 좀 더 눈여겨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중에서 또 앞서 양극재, 음극재가 중요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와 관련돼서 또 하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가 양극재, 음극재의 같은 열처리 장비, 소속로 장비 쪽의 강자 원준이죠. 네. 또 남자친구 이런 얘기 안 할게요. 예, 그래서 원준도 하나의 또 중요한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코인테크, 네. 자동화 장비. 자동화 장비죠. 네, 그리고 또 SFA. 이게 저희가 지금 알기로는 디스플레이 장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게 2차 전지 쪽으로 영역을 넓히다 보니까 물류 쪽 2차 전지가 좀 더 확대되는 대표적인 회사죠. 네. 이런 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수주 잔고가 계속 늘어나면서 와 앞으로 실적 좋아지겠네 라고 보여지는 대표적인 회사가 PNT입니다. 네. 이것도 눈여겨보시면서 특히 하나기술 같은 경우도 같이 들어가는데 하나기술은 약간 쉽게 말씀드리면 배터리 3사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강점은 있는데 지금 약간 잔고가 좀 수주 잔고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늦다라는 네. 쪽에서 그 정도까지 보시면서 네. 한 장에 딱 네, 정리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보니까 직접 정리하신 건 아니고 유진투자증권 자료인데 사실 저희는 어떤 자료를 봐야 되는지 잘 모를 때도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김민수 대표님께서 우리가 딱 알면 좋을 만한 자료를 한 장에 딱 담아 오셨습니다. 국내 업계 중심의 2차 전지 밸류 체인, 도 맵을 보신 것 같아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럴 때 그냥 보지 마시고 스샷
스샷을 좀 남겨놓으시면 나중에 궁금할 때 또 찾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네, 한번 스크린샷, 네, 캡처 한번 해서 자료로 보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 좋은 생각이네요. 네, 그렇죠. 안 그러면 제가 자료실에 올려야 되나 싶었는데 자료실이 어디 있더라. 네. 예. 이게 또 다음에 그때 영상 뭐였지 찾은 다음에 보려면 힘들거든요. 그렇죠. 너무 또 예. 영상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저희 한국증권TV 구독, 네, 좋아요 이 영상도 또 예쁜 댓글도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네, 저런 자료는 우리 스샷해서 저장하자. 또 이렇게 김민수 대표님께서 항상 저렇게 좋은 자료들을 매 눈으로 잘 골라와 주시니까 우리가 진짜 섹터 공부하는데 진짜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LFP 그리고 NCM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네. 이게 뭐 저가도 최근에 많이 좀 관심을 받다 보니까 이 싸움이 계속 주도권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지금까지 계속 LFP 하게 되면 중국 쪽, NCM 하게 되면 우리나라 네. 두 쪽이 좀 약간 다르죠. 쉽게 말씀드리면 LFP 같은 경우는 싸다. 그리고 안정성이 높다. 하지만 주행거리가 얼마 안 짧다. 된다. 예, 이런 쪽에서 또 이쪽은 중국의 CATL 중심으로 중국 입장으로 딱 발전하다 보니까 또 중국에서 크게 되면은 거의 대세가 되는 분위기죠. 그래서 여기서 그리고 또 보조금도 거의 넉넉하게 지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성장한 게 LFP 계열. 네. 그리고 이거를 좀 더 기술적으로 변화를 시켜서 좀 보통 그런 거 있죠. 골프장의 골프카트 이런 거는 솔직히 한 번 충전하고 거기서만 짧게 돌아다니고 하게 되면 그렇게 큰 뭐 NCM 계열 이런 거 필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LFP가 이렇게 만약에 또 그런 거 있죠. 뭐 공장 안에서 돌아다니는 약간 나중에 자율주행까지 같이 되게 되면 지게차 비슷한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서만 돌아다니다 보니까 주행거리가 뭐 하루에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러면 한 100km, 뭐 200km 안에 정도쯤 되는 거는 LFP로 가게 되면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그러네요. 그걸 나누어서 가면은.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쪽은 LG에너지 솔루션이나 배터리 3사에서 다 연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LG에너지 솔루션이 내놓는다고 합니다. LFP 계열에. 그러니까 이런 약간 용도에 맞게 내놓겠죠. 네, 근데 반대로 미국 같은 나라에서 한 번 충전했는데 150km 간다. 이거 뭐 계속 주유가 아니라 계속 충전해야 되겠네요. 네, 뭐 주 하나에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러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쪽은 그래도 이왕 한번 충전하게 되면 400~500km는 가줘야 네. 그 넓은 땅덩어리를 커버하겠다. 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NCM. 이쪽이 또 부각을 받는 거죠. 근데 그래서 한때 LFP가 싸다라는 논리 이게 가장 큰 강점이었는데 최근에 한번 볼까요? 네. 그림을 보게 되면 얼마나 싼가? 네. 한때 작년에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LFP 그러니까 NCM 계열들이 약간 뭐 $150 정도 됐다. 그러면 LFP 계열 같은 경우는 $100 조금 넘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많이 났었죠. 근데 지금 같이 쭉 움직이게 되면은 좀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히려 역전됐네요. NCM 계열이 더 싸네요. LFP 계열이 더 올라가고 이 상황 쪽에서 리튬 인산 철이다 보니까 네. 여기 들어가는 어떤 구성비도 만만치 않게 올랐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 싸다는 논리는 지금 안 통하네요. 그러네요. 네, 이렇게 되면은 매력이 없는데? 그렇죠. 가격은 이렇게 올라갔는데 주행거리는 100km, 150km, 100km 좀 심했고요. 네, 이 정도밖에 안 돼?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왕이면 좋은 거 사죠. 그렇죠. 네, 이렇게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바뀌고 있는 배터리 팩의 원가가 좀 바뀌고 있다. 워낙 원재료 자격들이 다양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오히려 지금은 NCM이 더 낮게 변하는 게 아니냐 그런 쪽도 나오는데 이거는 또 트렌드가 또 바뀔 수가 있겠죠. 네. 인플레이션 압력들이 좀 잦아진다. 그러면 또 LFP 계열이 낮아질 수가 있기 그럴 때문에 수도 있죠. 아직은 그렇지만 용도에 맞게 다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무조건 뭐가 좋고 뭐가 안 좋고 하는 건 아니다. 한쪽으로 보시면서 그래도 좋은 고급차라고 하게 되면 한 번 충전해서 좀 그쵸. 멋지게 쭉 나가는데 400, 600까지 가면 좋겠죠. 네, 근데 쭉 가다가 오빠 충전할게 갔다가 또 충전하고 충전할게 갔다가 충전하고 이건 좀 모양 빠지니까. 그렇죠. 고급차들은 그게 안 되겠죠. 네. 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LFP 배터리 하면은 저렴하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리튬 스팟 가격이 오르면서 LFP 배터리가 지금은 싸지도 않다라는 거 이제 표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가 좋고 나쁘다가 아니라 이런
면이 있고 또 가격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머리에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산업에 대해서 최근에 어떤 또 생태계가 있는지 봤다면 이거 외에 또 우리가 또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많이 좀 오른 면도 있고요. 여러 가지 또 있을 것 같아요. 하나씩 짚어볼까요? 가장 첫 번째가 그거죠. 많이 오른 거. 좋다고 하니까 주가는 올랐죠. 네, 그래서 이 오른 주가에 대해서 보통 저희가 근데 심정은 주가가 오르면 사고 싶어요. 더 갈 것 더 갈 것 같으니까. 같아서요. 예. 신고가 계속 돌파하고 요즘에 장이 또 이러니까 가는 종목이 가니까. 그렇죠. 근데 요거는 좀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었는데 지난번 4월 초에 저 한국증권TV 보니까 LNF 좋대 그래서 샀는데 네. 지금 이만큼까지 올라왔다라고 하게 되면 팔까 싶죠. 그렇죠. 근데 팔아도 그러니까 보통 이게 어차피 주도 섹터라고 하게 되면 조정받고 또 갑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만큼 올랐기 때문에 한 반 정도 팔았다가 반은 남아 있겠죠. 그러면 어차피 저가에 샀게 되면 이제 계속 이쪽으로 움직이니까 그러면 반을 단기적으로 좀 고가에 정리했다가 또 눌림 먹을 때 다시 산다. 네. 그러면은 또 적정하게 가격은 그렇게 많이 안 빠지겠죠. 왜냐하면 예전에 산 단가가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얘기해 주셨던 요즘에 중요한 비중 조절. 그렇죠. 얘기하시는 네. 거죠. 네, 많이 올랐기. 와, 이제 잘 체크하고 알아들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이제 잘 알아듣다니요. 죄송합니다. 항상 네. 잘 그러셨죠? 네. 네. 그래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거는 좀 추세적인 흐름들이 되게 필요하다라는 쪽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게 다들 증설을 합니다. 증설을 할 때 요즘에 비용이 많이 들죠. 그렇죠. 이 자금에 대한 부담들. 이번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LLF보다 주가 상승력이 조금 덜합니다. 근데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지금 자금을 보게 되면 내년까지 해서 뭐 1조 9천억까지 필요한 상황으로 되는데 네. 그러면 예전 같은 경우 한 1, 2년 전만 하더라도 저금리입니다. 그러면 자금 쉽게 가져올 수 있고 유동성도 풍부하고. 근데 요즘은 이제 그게 아니니까.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 이렇게 할 테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은 잠깐만 괜찮겠어?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겠죠. 네. 그만큼 장기 수준이나 흐름들이 확인돼야 우리가 돈 빌려줄게 할 수 있는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그게 없이 만약에 차입금으로 해결한다라고 하게 되면 예전에 거의 이자율이 2%가 안 됐다가 이제 뭐 한 4%, 5%대까지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자 비용 2배가 됩니다.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죠. 그럼 영업이익의 비용으로 많이 깎아먹는다. 그것도 실적이 안 좋아지고. 그렇죠. 그러면 또 실적이 생각보다 매출은 괜찮은 것 같은데 수익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또 고민스럽겠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자금에 대한 부담들이 큰 회사는 아무래도 이게 좀 계획적인 자금들이 나가기 전까지는 이거는 또 수주와 같이 체크해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가장 많이 이제 장기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은 투자 과열이죠. 쉽게 얘기하면은 다들 이렇게 투자한다고 하는데 과연 괜찮겠니? 이런 생각들. 그래서 나중에 앞서 지금 양극재 보면서 에코프로비엠, LNF, 포스코케미칼, 롯데케미칼, LG화학 우리 업체들만 해도 쭉 들어오는데 근데 이런 업체들이 다 투자한다고 이렇게 막 들어와 있는데 그렇다고 뭐 당장 얘기는 아니고요. 앞으로 한 10년 뒤 정도 갔는데 이제 약간 증설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전기차 수요도 많이 늘어서 하여튼 뭐 2026년, 2027년 몇 년대까지 계속 나갑니다. 근데 30년쯤 가게 되면은 투자를 너무 많이 해서 약간 투자 과열? 그러니까 공급 과열?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그때쯤 되게 되면 다들 이제 전기차로도 계속 나가고 하다 보니까 돈을 이제 쭉 꾸준히 버는 회사들이 됐을 겁니다. 근데 그때는 주가가 더 안 갑니다. 왜냐하면 성장에 대한 모멘텀은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는 이제 보통 통신주 같은 개념들 있죠. 실적은 나오는데 주가는 왜 맨날 이 모양이야? 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증설 계속해서 성장에 대한 개념들이 꾸준히 발현되는 이런 때부터 한 2025년대까지가 가장 투자하기는 좋은 때다. 하지만 투자 다 해서 이제 우리 실적 나와요. 축하해 주세요. 그러면은 주가는 오히려 그렇게 안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염두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주 투자할 때 고려해야 될 요인까지 면밀하게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진짜 장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뭐 베어마켓 얘기도 나오고 더블딥 얘기도 나오고 데드캣 바운스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2차 전지주가 지금 강하기 때문에 주도주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즘 같은 장이 일단은 주도주가 될 수는 있을까요? 네,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주도 섹터는 우리가 주도주야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주가가 가죠, 조정받고 그냥. 네. 그다음 가고 그리고 또 항상 중요한 거는 아우 나 껄껄거리 나오는 거죠. 살 걸, 팔 걸. 저 지난번에 살 걸 그러면서 계속 가는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도적인 그러니까 시장이 약했을 때 먼저 신고가가 나오면서 변화가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들은 충분히 저희가 인식하고 바라봐야 될 섹터다. 네. 이런 쪽에서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주목해 보시고요. 저희 채널, 특히 저희 방송을 주목하신 분들은 2차 전지 저희가 4월 10일 녹화일 때 말씀드렸던 LNF 나노신소재 유심하게 여겨보시다가 이제 수익 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때 LNF 나노신소재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또 새로운 종목도 얘기를 해 주실 건데 그래도 지난번에 다뤘던 종목도 다시 한번 혹시 그때 이제 매수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LNF부터 한번 쭉 짚어볼게요. 네, 리뷰도 하고 네. 신규적인 종목도 보고. 네. 지금 LNF의 월봉인데요. 네, 아름답습니다. 네, 그냥 저렇게 가버리죠. 그래서 일봉도 4월 10일이면 요쯤 되겠네요. 요쯤 됐다가 잠깐 눌렸다가 다시 갔다. 그러면은 계속 이제 신고가가 나오는 패턴들이죠. 네. 근데 이렇게 진행이 됐고, 근데 지금 여기서 따라 사야 되겠느냐? 아마 손 안 나갈 겁니다. 그러면 네. 그때 사셨으면 팔까요? 이런 때는 살짝 뭐 비중을 30%나 50% 아까 정도 말씀드린 비중 조절. 네. 혹시나 지금 가격대가 한 이 정도 한 지금 기준으로 한 25만 원대 중반대 정도까지 또 약간 좀 눌려준다. 그럼 그때 진입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아래쪽에서 지금 반만 가지고 가자. 뭐 챙기고 그러니까 여기서 사게 되면은 기존보다 더 많이 사겠죠. 갖고 있던 고가에 팔고 저가에 사게 되면 조금 더 많이 사겠죠. 네. 이런 효과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25만 원대 중반 정도를 누리면서 다음을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노신소재. 네, 나노신소재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CNT 도전지의 강자.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하게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월봉도 신고가입니다, 거의 다. 네, 그런 쪽에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러면 마찬가지로 지금은 요 정도쯤 좋을 것 같아요. 한 8만 원대 초반대 정도. 한 8만 1, 2천 원대. 네. 이 정도까지 눌림목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단기 눌림목 마치고 다음 자리로 가지 않겠느냐. 한쪽으로 봤을 때 일단 살짝 줄였다가 그래도 어떤 가격은 조금 좀 낮췄을 때 사자. 네. 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새로 뉴 종목이 이 종목은 오늘도 가네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대주전자재료고요. 네.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수급까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네, 실리콘 음극재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쪽이 앞으로 음극재는 다 이쪽으로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성장에 대한 무게가 실리고 있고요. 하지만 아쉬운 거는 이제 아까 뭐 아쉽다기보다 신고가는 아닙니다. 이제 돌파하려고 준비하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런 성장을 보여주는 종목들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이렇게 갔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 신고가까지 여유가 좀 있습니다. 13만 500원. 네, 한 12만 원, 14만 원까지 남아있죠. 네. 이런 거 보아 가시면서 또 단기적으로는 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보다는 약간 좀 눌린 목대. 지금 적어도 한 9만 7천 원대 밑에서 부근 정도에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안쪽으로 보시면서 이쪽도 약속된 미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나 앞서 말씀드린 동진 세미캠은 지금 오늘 이거 할까 하다가 장중에 이만큼까지 갔다 좀 내려오고 있죠. 네. 그래서 약간 변동폭도 좀 대표적인 큰 종목이고 그런 쪽에서 나쁘지 않습니다. 동진 세미캠도 괜찮습니다. 그거 말고 한술 케미칼 같은 경우도 이쪽도 괜찮겠다라고 보면서 추세 맞춰가고 있는 상황들이죠. 네. 그래서 한때 라텍스 가지고 주가가 좀 조정폭을 길게 받았다가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이제는 2차 전지 쪽에 집중하자 이런 네. 모습들로 레벨업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지난번 4월 10일에 다뤘던 종목, 탑픽 종목 LNF 나노신소재 다시 한번 리뷰해 드렸고요. 지금 한번 팔았다가 얼마쯤에 다시 들어가는 게 좋은지 가격대 다시 잡아드렸고요. 새로운 2차 전지 종목으로 대주전자재료, 동진세미캠, 한솔케미칼 종목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2차 전지 여러분들 공부도 많이 되시고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도 관심 종목도 알아가시는 그런 시간이 됐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에는 이제 UAM 관련주를 다뤄주신다고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네, 저희를 대신해서 많은 자료 수집과 공부를 해 오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인사드릴게요.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